이 격식에 맞지 않는 옷, 당장 벗어! 가위로 지연의 원피스를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네 취향 따위 중요하지 않아. 내 아들의 아내라면 품위를 갖춰야지. 젓가락질도 제대로 못하니 가문의 수치다. 반찬들을 바닥에 쏟아부었습니다. 정금네의 목소리는 얼음장같이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연은 공포로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무자비한 재벌 시어머니의 학대 속에서 지연의 운명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청취하시면서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이야기 속으로 떠나보실까요? 대철은 창가에 서서 빗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린 도시 외곽의 작은 주택은 고요했고 빗소리만이 정막을 채우고 있었어요. 주름진 손으로 창틀을 문지르며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78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30년간의 형사 생활은 그의 몸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허리는 약간 굽었지만 자세는 여전히 당당했죠.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대철과 그의 딸 가족이 웃고 있었어요. 사진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10년 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딸과 사위를 잃은 날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19살이던 손녀 지연에게 했던 약속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후로 대철은 지연을 혼자 키웠어요. 형사로서의 날카로움과 할아버지로서의 따뜻함을 오가며 상처받은 지연의 마음을 보듬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진 않았어요. 대철은 경찰 조직 내 부패를 고발했다가 쫓겨난 내부 고발자였습니다. 그 일로 동료들에게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혔고 깊은 고립감에 시달렸죠. 세상과 담을 쌓은 채 살았어요.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창밖은 어둠 속에 잠겼어요. 대철은 차 한 잔을 마시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똑똑. 예상치 못한 노크 소리에 대철의 눈썹이 움찔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 방문객이라니. 순간 형사 시절의 직감이 되살아났어요. 문을 열자 비에 흠뻑 젖은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흐트러진 머리카락, 그리고 찢어진 블라우스. 대철의 심장이 멈춘 듯 했어요. 지연아. 지연의 얼굴에는 붉은 긁힌 자국이 선명했고 손목에는 푸른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철의 눈이 커졌어요. 분노와 충격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을 잇지 못하고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대철은 서둘러 지연을 안으로 이끌었어요. 들어와, 어서. 몸이 다 젖었구나. 대철은 따뜻한 수건을 가져와 지연의 젖은 머리를 닦아주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어요. 손녀의 상처를 보는 것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누가 이랬니? 목소리를 가다듬으려 했지만 분노가 묻어났어요. 지연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철은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형사 시절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처럼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옷깃을 여몄습니다. 그녀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정금네 여사가,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지연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대철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정금네, 유명한 재벌가의 시어머니. 지연이 결혼한 지 1년, 그동안 대철은 손녀를 거의 만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도망쳐 나왔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깨어졌어요. 대철은 주방으로 가서 따뜻한 국을 데웠습니다. 손녀에게 국을 내어주며 그는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천천히 말해보렴. 지연은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입은 원피스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 봐요. 격식에 맞지 않는다면서. 지연의 눈에 공포가 어렸습니다. 가위로 옷을 잘라버리셨어요. 제가 입고 있는 채로. 대철의 주먹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지연이 흠칫 놀랐어요. 미안하다. 계속 말해줘. 지연은 국을 한 모금 마시고 이어갔습니다.
식사 때는 제 젓가락질이 품이 없다면서 반찬을 바닥에 엎으시고는 저보고 다시 주워 먹으라고.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대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손녀가 이런 학대를 당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어요. 오늘은 골프채를 들고 오셔서는 말을 잇지 못하고 지연은 흐느꼈어요. 대철은 더 이상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지연을 조심스럽게 안아주었어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빗소리는 여전했어요. 하지만 대철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형사 시절의 날카로운 눈빛이 되살아났어요. 지연아, 이제 걱정 마.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10년 전 했던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대철의 눈빛이 단단해졌어요. 은퇴한 형사였지만 손녀를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이 잠든 후 대철은 오래된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형사 시절 사용하던 수첩과 배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배지를 쓰다듬으며 그는 결심했어요. 정의는 언제나 지켜져야 한다. 그것이 자신의 손녀를 위한 것이라면 더욱.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대철은 거실 소파에서 밤을 새웠어요. 지연을 침대에 재우고 그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정금례라는 이름이 맴돌았어요. 정금례, 천우그룹 회장의 아내이자 지연의 시어머니, 사회자선 행사에 늘 등장하는 우아한 모습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죠. 하지만 대철은 오랜 형사 생활에서 배운 것이 있었어요. 겉모습은 종종 진실을 가립니다. 주전자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대철은 차를 우려내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때 검은색 세단이 집 앞에 멈추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간 그의 온몸이 긴장으로 굳었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단정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대철은 그가 누구인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정금례의 비서, 초인종이 울렸어요. 대철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윤대철님이시죠? 저는 천우그룹 정 회장님의 비서 김도진입니다. 비서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대철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비서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가닿지는 않았어요. 지연 씨를 모시러 왔습니다. 어젯밤 갑자기 집을 나가서 가족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대철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그의 주름진 얼굴은 돌처럼 굳었습니다. 지연이는 지금 쉬고 있어요. 그리고 당분간 여기 있을 겁니다. 비서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곧 다시 공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 선생님, 젊은 부부 사이에 작은 다툼은 있기 마련입니다. 정 여사님께서 직접 오셔서 지연 씨를 데려가시려 했는데 제가 대신 왔습니다. 대철은 문 앞에 더 단단히 서서 비서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서는 30년 형사 생활의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작은 다툼이라고요? 손녀의 얼굴과 팔에 난 상처들이 작은 다툼의 결과입니까? 비서의 미소가 굳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윤 선생님, 이런 일은 가족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부로 알려지면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길 수 있어요. 대철의 가슴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그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형사 시절 신문실에서 그랬던 것처럼 위협하시는 겁니까? 비서는 당황한 듯 고개를 저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단지 걱정할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뿐입니다. 정 여사님께서 직접 사과하실 의향도 있으십니다. 대철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그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지연이가 원할 때 그때 이야기합시다. 지금은 돌아가시죠. 비서의 눈에 순간 분노가 스쳤어요. 하지만 그는 곧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정 여사님은 쉽게 포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비서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어요.
윤 선생님의 과거에 대해서도 알아보셨더군요. 내부 고발자라. 흥미로운 이력이십니다. 대철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경고였어요. 그의 과거를 파헤쳐 약점을 찾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전하실 말씀이 다 끝나셨다면 이만 돌아가시죠. 비서는 마지막으로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물러났어요. 대철은 그가 차에 타고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지연이 복도에 서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사람이 왔었어요? 대철은 지연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걱정 마, 아무도 너를 데려갈 수 없어. 지연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할아버지, 저 때문에 할아버지까지 위험해질지 몰랐어요. 정 여사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대철은 지연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어요. 지연아, 할아버지는 더 무서운 사람들도 많이 상대해봤단다. 지연은 조금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이 어려 있었습니다. 대철은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오랜만에 손녀와 함께하는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정금래라는 여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하며 대철은 지연에게 물었어요. 시댁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더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지연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결혼 첫날부터 시작된 통제와 감시, 점점 심해진 모욕과 폭력, 그리고 그녀의 부모가 사고로 죽은 트라우마를 정금래가 어떻게 이용했는지. 대철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꽉 쥐어졌어요. 분노와 자책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을까? 전화벨이 울렸어요. 지연이 순간 몸을 굳혔습니다. 대철이 전화를 받았어요. 윤대철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윤 선생님, 정금래입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네요. 정금래와의 전화 통화 후 대철의 얼굴은 굳어졌어요. 그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복잡했어요.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대철의 곁에 앉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호기심과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 대철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상자를 열자 낡은 서류들과 신문 스크랩,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과거란다. 손가락으로 서류를 쓰다듬는 대철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15년 전 그가 경찰 내부의 부패를 고발했던 모든 증거가 이 상자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할아버지는 경찰에서 쫓겨났지만 진실은 결국 밝혀졌어.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 컸지. 대철의 눈에 슬픔이 어렸어요. 동료들의 배신, 고립, 그리고 사회적 단절. 그것이 그가 치른 대가였습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서류를 넘겨보았어요. 그 안에는 뇌물 증거, 불법 수사 지시, 그리고 은폐된 사건들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용기 있는 일을. 대철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손녀의 눈에서 존경의 눈빛을 발견한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용기가 아니라 의무였단다. 그때는 그랬어. 대철은 카세트 테이프를 손에 쥐었어요. 그 테이프에는 상관이 뇌물을 요구하는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증거로 인해 경찰청 내 대규모 수사가 시작되었죠. 지연아, 이제 우리는 너의 싸움을 해야 해. 정금래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아봐야겠어. 대철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깃들었어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정의감이 다시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연은 자신의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몰래 찍은 영상이 있어요. 대철의 눈이 커졌어요. 지연은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정금례가 지연의 옷을 가위로 자르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지연의 울음소리와 정금례의 차가운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쌀알 하나까지 집어먹게 했던 날도 찍었어요. 제 몸에 있는 멍 자국도 그날마다 사진으로 남겼어요. 대철의 가슴이 아팠어요. 손녀가 이런 고통을 견디며 증거를 모았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무서웠고요. 남편에게 말했지만 그는 어머니의 교육 방식이라며. 대철은 지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싸우자. 할아버지에게는 아직 경찰서에 친구들이 몇 있어. 대철은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오랫동안 걸지 않았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수화기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강 반장입니까? 윤대철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철의 입술이 긴장으로 꽉 다물어졌어요. 오랜만이군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통화를 마친 대철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어요. 그는 지연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한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어. 인권 변호사야. 우리 사건을 도와줄 거야. 지연의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렸어요. 하지만 곧 불안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정 여사가 알면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대철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집 주변에는 정금내의 사람들이 감시하고 있을 거예요. 지연아, 오늘 밤에 이곳을 떠나야 해.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대철은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 경찰 동료가 안전한 곳을 마련해 두었어. 잠시 그곳에 머물자. 대철은 다시 서류 상자를 들여다보았어요. 그 안에는 그가 오랫동안 간직해온 또 다른 물건이 있었습니다. 작은 녹음기. 형사 시절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던 물건이었어요. 이제 다시 싸울 시간이군.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대철은 녹음기의 버튼을 눌러보았어요. 아직 작동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대철은 조용히 짐을 쌌어요. 필요한 것만 작은 가방에 담았습니다. 지연도 마찬가지로 간단히 짐을 챙겼어요. 창밖을 살피던 대철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집 앞에 낯선 차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정금내의 사람들이 틀림없었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자. 대철은 오래된 형사의 감각으로 감시를 피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밤의 어둠 속에서 할아버지와 손녀는 새로운 전쟁을 시작했어요. 정의를 위한 그리고 존엄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뉴스 속보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심각하게 울려 퍼졌어요. 천우그룹 정금례 씨의 며느리 학대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관련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철은 텔레비전 앞에 굳어졌어요. 그의 손에 든 커피잔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난 이틀간 그와 지연은 강 반장이 마련해준 안전가옥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인권 변호사 최지원을 통해 지연의 학대 영상과 증언이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지연은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어깨는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공개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은 또 다른 종류의 상처였어요. 괜찮니? 대철이 손녀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지연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요? 정 여사는 너무 강해요. 대철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형사 시절 그는 권력자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여러 번 목격했어요. 아무리 높은 산도 작은 돌멩이 하나로 무너지기 시작한단다. 뉴스는 계속되었어요. 화면에는 정금내의 자선행사 모습이 나왔습니다. 완벽한 미소, 우아한 자태.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잔혹함을 이제 세상이 알게 되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변호사 최지원이었어요. 윤 선생님, 상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금래 측에서 공식 부인 성명을 발표했고 지연 씨를 정신질환자로 몰아가고 있어요. 대철의 주름진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예상했던 대응이었어요. 더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정금래 재단의 직원들이 연락해 왔어요. 그들도 증언할 의향이 있답니다. 대철의 눈이 커졌어요. 이것은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변호사님, 그분들을 꼭 만나야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대철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손에 땀이 배어났습니다. 78세의 나이에 이런 싸움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지연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남편이에요. 대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통화 내용은 짧았지만 지연의 표정이 점점 변했습니다. 놀라움, 혼란, 그리고 희망. 전화를 끄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남편이 제 편에 서겠대요.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처음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대철의 가슴에 따뜻함이 번졌습니다. 균열은 정금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어요. 오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금래 재단의 전직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재단 운영 비리, 직원 학대, 그리고 권력 남용. 정금래의 민낯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윤 선생님, 이 증언들이 더해지면 정금래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겁니다. 변호사의 말에 대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의 직감은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코너에 몰린 짐승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형사 시절 배웠으니까요. 저녁 안전가옥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대철의 눈이 백미러를 향했어요. 검은색 세단이 그들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지연아, 안전벨트 꼭 매고 있어. 차량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대철은 핸들을 꽉 쥐었어요. 형사 시절 배운 회피 운전 기술이 몸에서 되살아났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울렸어요. 발신자 표시가 없었습니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어요. 윤지연 씨? 차가운 여성의 목소리. 정금래였습니다. 지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어요. 제 집 앞으로 오세요.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지연은 대철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서 결단이 보였습니다. 가자. 안전가옥으로 돌아가는 대신 그들은 방향을 바꾸었어요. 정금래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뒤따르던 차는 어느새 사라졌어요. 마치 그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저택 앞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저물고 있었습니다. 웅장한 대문 앞에서 대철은 잠시 망설였어요. 이것이 함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두려워요.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대철은 손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함께 있을게. 끝까지. 그들이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습니다. 정금래가 직접 그들을 맞이했어요. 완벽한 메이크업과 고급스러운 의상.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운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윤 선생님. 그리고 내 며느리. 정금래의 목소리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어요. 대철은 등 뒤로 녹음기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마지막 증거를 확보할 시간이었어요. 정금래의 저택 안은 차갑고 웅장했습니다. 정금래는 호화로운 응접실로 그들을 안내했어요.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여전히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세상에 내 모습을 보여주셨으니. 정금래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대철은 그 안에서 미세한 흔들림을 감지했어요. 그는 정금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진실을 보여드렸을 뿐입니다. 정금래는 차갑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진실? 당신이 아는 게 진실의 전부인가요?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을 켰어요. 화면에는 지연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대철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금래는 모든 것을 조사해 두었던 겁니다.
하지만 대철의 녹음기는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정금내의 모든 협박과 자백이 담기고 있었습니다. 권력과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오만한 고백, 지연을 길들이기 위한 의도적인 학대, 그리고 대철을 침묵시키려는 노골적인 위협까지. 그날 밤의 대화가 다음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정금내 재단의 내부 고발자들의 증언과 함께 그녀의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3개월 후 봄이 왔습니다. 겨울의 차가운 기운이 가시고 따뜻한 햇살이 대지를 비추었어요. 대철은 작은 건물 앞에 서서 새로 걸린 간판을 바라보았습니다. 회복의 집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의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대철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건물로 들어서자 분주한 움직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벽에 페인트를 칠하고 가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들 사이에서 지연이 밝게 웃으며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모습은 3개월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가 서려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감과 따뜻함이 빛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지연이 대철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그녀의 품에서 햇살 같은 온기가 느껴졌어요. 오늘이 드디어 개원식이네요. 대철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뭉클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그동안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금내의 공개 사과와 재단 이사장직 사퇴, 지연의 남편과의 이혼 결정, 그리고 대철의 내부 고발자로서의 명예회복까지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했어요.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그 집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철은 손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니야, 내 용기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단다. 복도 끝에서 중년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인권 변호사 최지원이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윤 선생님,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회복의 집은 공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요. 대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의 헌신적인 도움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지연은 밝게 웃으며 안내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쪽으로 와보세요. 첫 번째 입소자들이 오늘 도착해요.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색감의 벽과 편안한 가구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곳은 가정폭력과 학대의 피해자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지연의 경험이 만들어낸 희망의 장소였어요. 대철은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78세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내부 고발로 인해 30년간 고립되었던 그의 삶에 이제 다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간호 보조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곳에서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녀의 상처는 다른 이들을 치유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오후 회복의 집개원식이 시작되었어요. 작은 정원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대철의 옛 동료들, 지연의 새 친구들, 그리고 도움을 주었던 많은 이들이 함께했어요. 지연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처음에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점점 단단해졌어요. 저는 오랫동안 제 목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로만 존재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제 이름을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윤지연입니다. 청중들의 따뜻한 박수가 울려 퍼졌어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회복의 집이 많은 분들에게 제게 할아버지가 그러했듯 안전한 피난처가 되길 바랍니다. 대철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손녀가 이렇게 성장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이제 치유자가 되었습니다. 저녁 모든 행사가 끝나고 대철과 지연은 조용히 마주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국과 반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평범한 저녁 식사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할아버지, 이제 어떤 기분이에요? 대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 평온함이 깃들었어요. 마치
오랜 겨울이 끝난 것 같구나. 지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이 반짝였어요. 할아버지, 저도 그래요. 예전에는 눈물이 차갑게 느껴졌는데, 지연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맑고 단단했어요. 이젠 울어도 따뜻한 눈물이 나와요. 대철은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함께 걸어온 여정,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 모든 것이 그 따뜻한 눈물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 대철과 지연의 삶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차가운 겨울을 견디고 맞이한 따뜻한 봄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귀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 가득 건강한 하루 되세요.